논란을 더 키운 건 민주당이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전날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이 조동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현 교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짜 뉴스입니까 이거?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안 의원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변호사 문제 제기한 데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애초에 가짜 뉴스라고 했다. 이 부분이 또 논란을 더 키운 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안민석 의원께서 본인이 확인을 안 하고 확인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 됐으니까 사실은 안민석 위원님 선거법 위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보면. 아하. 그러니까 이 특정 선거에서 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또는 상대방 측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께서도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히려 국민들께 예. 본인이 이제 허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예. 몇몇 기사가 나왔는데 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법원이 봤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 부분은 어쨌든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이게 징역을 갈 사유는 아니지만 민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 안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이미 기존의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명확하게 났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을 가지고 추후에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부분은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예.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부도덕한 부분을 좀 넘어서 불법 불법이다. 측면도 있다. 위자료 1억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동현 위원장과 전 남편 그 사이의 예, 법적 그렇습니다. 다툼에서 알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이 사생활 논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선대위 대변인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좀 공유가 안 됐었던 겁니까? 뭐 김경진 의원님이 뭐 지적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법적인 영역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고요. 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이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직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저는 안민석 단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좀 생각 들고요. 잠시만요.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네.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말보다 사실을 확인 중이다. 그게 좀 더 올바른 대처 아니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도 아마 이제 드는데. 인터뷰 과정에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하나를 가지고 그걸 딱 잡아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접근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좀 안민석 단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큼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이걸 알고도 사생활 논란을 알고도 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나오니까 어제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야 뭐 네. 그런 것들도 검증 다 하고 따질 수 있지만 선출직이 아니라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뭐 또 어디 본인이 출마를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네. 선대위원장의 옛날 뭐 그런 거를 네. 가지고 뭐 해명한다는 것도 사실 좀 전 난센스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과도한 네. 뭐 집착 같은 거 아닐까? 강훈식 의원 얘기는 선출직이 아니다. 조동현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이니까 과도하게 사생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럼 애초에 민주당이
이 부분은 사생활이니까 우리가 알았다. 근데 뭐 능력 있으니까 선대위원장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안민석 의원 말처럼 뭐 가짜뉴스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해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해명을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입장을 발표하면 되는데 해명은 항상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은 가능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빨리는 뭐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확성에서 굉장히 떨어졌죠. 우리 그 안민석 의원이 사실과 다른 그 해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윤지호 씨 문제라든지 이런 거랑 또 연결해서 다시 한번 그 안민석 의원의 좀 신뢰성이 떨어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뭐 어쨌든 뭐 해명을 하고 해명과 상관없이 어쨌든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정해야 되죠? 그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가 국민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후보는 지도자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박 의원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생활 문제니까 그래도 우리가 감싸 안고 가겠다.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전문성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겠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끌어안고 싶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기서 접겠다.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약간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직접 조동현 위원장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고 선대위에서 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이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당 선대위 차원에서 당대표 중심으로 인재 영입이 전에 이미 이게 추진되었던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당사자로부터의 확인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후의 대책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는 겁니까?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이도훈 의원님의 지적을 바로 받아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데 안고 갈 거면 안고 가든지 아니면 뭐 쉽지 않겠다면 쉽지 않겠다. 가타부타 이재명 후보가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 말을 했어요.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도훈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치는 이제 선택과 결정이죠. 예. 모든 것은 이제 결정의 순간이 항상 있기 마련인 건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사회가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던데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 가장 이 시대에 아픔을 겪는 세대가 누구냐? 2030 세대고 청년들이고 또 특히 여성들 워킹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보다 큰 사회, 품 있는 사회, 보다 나은 미래를 좀 그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당에서 모든 정책들을 내놓고 그러한 가운데 영입 경쟁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조동현 위원장의 문제 사생활 논란이 있는 건데 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데 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만큼 또 성숙됐는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런 갖자. 시간을 좀 갖자라는 의미로 좀 받고 예.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호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템포 좀 보면서 예.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볼 건가 이런 문제도 한번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재단하듯이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어떤 성숙도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좀 호흡을 갖고 좀 보시죠. 예. 그래서 그게 이재명 후보의 뜻일 것이다. 예. 근데 또 단순히 생각하면 조동현 위원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지켜본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 근데 아까 조동현 위원장은 애초 인터뷰에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기회도 못 받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냥 몇 가지 키워드만 제가 드려볼게요. 아까 위자료 1억 배상하라는 판결 났으면 어쨌든 법원에서는 조동현 위원장의 과거 사생활 논란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예. 그 부분 분명하고 두 번째 우리가 최동욱
과거 검찰총장이 사생아 문제로 물러났었던 경험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사생아를 두고 있고 법원에 의해서 친생자 확인 판결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근데 물론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그 논란이 안 됐지만 예.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소송당하고 그 판결이 났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본인이 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건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기회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 근데 이게 아까 강훈식 의원 말대로 여기는 지금 캠프의 직함이기 때문에 무슨 공식적인 공무원 뭐 7급 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저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이재명 후보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이재명 후보의 판단은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조동현 위원장 사생활 논란이 여기 계신 분들 얘기만 일단 일차적으로 종합해봐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영입 1호 공동선대위원장인 조동현 위원장 얘기였습니다.